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마지막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노총에 대한 강경 발언들, 또 발언들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다음이라는 긍정평가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최근에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도 착수했지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 할 일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소신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들이 크게 호응해줘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MZ세대로 표현되는 현재의 젊은이들이 장년층이 됐을 때쯤인 2055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올해 32살인 1990년생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는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무책임하게 연금 개혁을 방치했고 결국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국민연금의 4가지 개편 방안을 나열한 뒤에 알아서 하라며 국회에 공을 던져놓고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이후 연금 개혁은 아예 언급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른바 4대 연금 개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고 그 뒤 여야는 지난 7월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요. 물론 기성세대는 혜택을 받겠지만 미래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보험 개혁에 젊은 세대들이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바로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인데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투쟁, 강성, 정치, 이념이 중심인 기존 노동운동을 바꾸자는 내부개혁 목소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데 그 중심에 MZ세대가 있습니다. 기존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들어가지 않고 2030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노조협의체 구성에 이미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현재 12개 노조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기업 그룹 계열사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노조도 포함이 됐고요. 일단 10,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MZ 노조 협의체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이던 일주일 전 파업에 불참한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조합원들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민노총 파업에 큰 타격을 줬다. 이런 분석들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조합의 이름이 바로 올바른 노조입니다. 이 올바른 노조의 구성원들을 보면 90%가 2030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파업 명분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었다라는 게 이들 노조의 입장인데 본인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무조건적으로 투쟁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젊은 노조원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한 올바른 노조 조합원은 지금처럼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를 메워서 어디를 점거하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요. 그러면서
진보고 보수고 이런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다.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대우 받고 임금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MZ세대 노조에 대한 기성 노조의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성 노조 간부가 인사권을 들먹이며 젊은 직원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조금 전 설명해드린 MZ세대 직원들 중심으로 결성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계열인 기존 노조의 집행부 출신 역간부가 직원에게 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다른 역으로 발령을 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협박인 셈이죠. 기존 노조 조합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생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한 것인데 복수 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조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MZ세대가 기성 노조를 불신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올해 8월 금융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은행노조는 연 6.1% 임금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따라서 귀족노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정치노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금융노조가 속한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책연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항상 노조라는 말에 따라붙는 수식어엔 귀족노조라는 말이 있죠. 실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정규직이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체의 8.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돈 잘 버는 자동차, 조선, 철강, 방송통신, 은행업 등 독과점 산업과 공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등짝이 따뜻한 기득권 세력인 셈이죠. 또 노조라는 말에 따라붙는 수식어 중 강성 또는 강경이라는 말이 자주 붙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과잉 정치투쟁과 불법 폭력투쟁은 그 수위가 훨씬 센 편인데 올해 8.15 노동자 대회에선 한미동맹 해체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 아예 대놓고 종북 노선을 따른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이트질로 서울 본사에 난입해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위험 인화 물질인 신호통까지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8.1%에 해당하는 이들이 618만 명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옹호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겠죠.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조 문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노조에 의해 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